서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겨울날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양원의 작은 창문 앞에 앉아 하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름진 숨에 맞잡고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5세의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나 그녀는 가족에게서 멀어져 요양원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장, 희생으로 가득 찬 생활. 엄마,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거실 한 구석, 작은 담석 위에 앉아있던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떨고 왔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는 작은 손을 꼭 잡고 엄마 하며 웃어주던 아이가 이제는 냉정한 목소리로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다. 싸늘한 기운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손은 우아지었지만 쓸쓸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녀는 힘겹게 물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저도 가정을 돌봐야 해요. 애들도 있고 아내도 힘들어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티로와 며느리의 어색한 표정.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다는 걸.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직 너랑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남편이 떠나고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웠다. 새벽이면 시장으로 나가 장사를 했고 밤이면 지붕길을 돌리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살았다. 손끝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녀는 손수 만든 두곡을 입혀주었다. 울컥하는 마음을 내서 참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지구나. 아들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엄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수도할게.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세월은 흘렀다. 아들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다. 그녀는 아들이 학사모를 쓴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녀는 감격했다. 아들은 좋은 직장을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다.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제야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점점 약해졌다. 이전에는 거뜬히 하던 일들이 버겁기 시작했다. 손에 쥔 물건을 놓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그녀를 돌봐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그들의 부담이 되어갔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괜찮아. 아이들이 바쁜 거야. 이해해야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그 말은 너무나도 가볍게 들렸지만 그녀의 가슴 깊이 비수가 되어 박혔다. 창문 너머 나뭇잎이 한 잠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2장 요양원에서의 첫날. 아들의 차는 요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다. 늘 가던 시장도 골목길도 익숙한 가게들도 하나둘 사라져갔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겠구나. 손에 쥔 가방 속에는 몇 벌의 옷과 사진 몇 장뿐이었다.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을 품은 작은 앨범. 선뜻 묻은 신뢰가 한 첫날. 그리고 그동안 아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편지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이 다가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시죠. 어머니라니.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수많은 어머니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가에 앉아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익숙함보다는 적막함이 감돌았다. 반이 도착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가 앞으로 어머니가 지내실 방입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이 하나. 창문 밖으로는 낮은 밤잔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집이 아닌 곳에 있었다. 아들이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로 나를 두고 가는구나. 손을 뻗어 문을 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라, 내 아들아.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요양원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흘러갔다. 일어나고 밥을 먹고 약을 먹고 TV를 보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모든 것이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식당에서는 같은 연대의 노인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밥을 씻간 입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음식은 차가웠다. 국은 싱거웠고 밥은 딱딱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처음 오셨나 보네. 다들 그렇게 시작해.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가라앉기만 했다. 몇 주가 흘렀다. 아들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그러나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아들아, 다음에는 언제 오니?
아들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기각했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조만간 갈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복도를 걸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올까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은 점점 더 길어졌다.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던 할머니가 말했다. 기다려 봤자야.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거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인가? 실전, 깊어지는 외로움과 절망. 밤이 짙고 갈수록 유영원은 더 조용해졌다. 침대에 누워 창전을 바라보았다.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깊은 침묵 속에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커졌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낮게 흐느꼈다. 멀리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간호사의 발걸음. 어두운 복도 끝에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린 아들이 울면서 그녀의 품에 안기던 날. 열이 컬컬 끓던 아들을 밤새 안고 있던 순간. 학교 운동장에서 손을 흔들며 달려오던 모습. 졸업식 날 자랑스럽게 학사모를 쓴 얼굴. 결혼식장에서 행복하게 웃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마치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여기에 없다.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은 공기뿐이었다. 아들아. 목소리는 너무 작아 스스로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맡에 두었던 전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질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 만에 듣는 목소리인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요즘 너무 바쁜가 보구나. 짧은 침묵. 그리고 들려온 대답. 아, 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다음에 전화할게요. 또 전화를 끊는 소리가 허공에 울렸다. 그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서늘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텅 빈 식탁과 조용한 집이 떠올랐다. 그녀가 없는 집에서도 아들은 잘 살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녀가 없다는 사실조차 잊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빛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손바닥 사이로 빛이 스며들 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길 끝에 있는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내잠, 아들의 깨달음과 후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잔을 타고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창밖을 바라보던 아들은 잠시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았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었을까? 어머니가 아직 젊고 손에 주름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들어 올렸다.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그제야 문득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서둘러 휴대폰을 들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한 달 전. 아니, 2달 전. 그때도 통화를 오래 하지는 못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요즘 너무 바쁜가 보구나. 그날 어머니는 전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쓰는 느낌이었다. 아들은 책장을 열었다. 어머니가 예전에 써준 편지들이 눈에 띄었다.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들이었다. 천천히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처음 걸음발을 떼던 나를 기억하니?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기는 세상이 전부였단다. 내가 넘어질까봐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지. 그는 편지를 꼭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때는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어머니가 언제나 거기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였다. 요양원의 작은 방,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길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너무나도 반가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들려온 대답. 그래, 잘 지내지. 내 목소리를 들으니 좋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더욱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아니, 내일 갈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했다. 그러나 곧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기다리게. 그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겠다고. 5장,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길가에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낯선 공기가 그를 감쌌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향기가 어렴풋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앉아있는 작은 방. 창가에 놓인 낡은 화분. 침대 곁에 니트리 폴디드된 옷가지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다가갔다.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들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집에 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온기를 머금은 듯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거리, 골목 어귀의 작은 가게,
매일 다니던 시장. 그리고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가 따뜻했다. 주변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났다. 손주들이 뛰어나와 할머니를 반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아이들의 품에 안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튀어올랐다.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그리움이 이제야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옆에서 아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엄마,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녀는 천천히 고기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오래도록 잔잔하게 빛났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